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에도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당분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. 먼저 전민정 기자입니다. 내년 중 물가 상승률이 상고 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치인 2%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. 한국은행의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 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. 한때 6%대로 오갈 정도로 치솟던 물가가 내년에는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이겠지만 둔화 속도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는 진단에서입니다. 국제유가는 낮아졌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유가 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. 내년 전기요금도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반영되면서 지난달 금통위 당시 전망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물가가 넉 달째 상승폭을 키우며 당분간 5% 안팎의 고물가는 이어질 것이란 분석.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은 이 총재는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. 반면 국내외 경기 둔화폭 확대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은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. 내년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어려워지거나 하반기에도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 경기 침체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. 저희들이 내년 경기 전망을 1.7%로 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측한 만큼 이것이 침체로 가느냐 안 하느냐는 그 보더라인에 지금 있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. 이 총재는 물가와 경기 흐름 모두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예상했던 연 3.5%라는 최종금리 수준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구체적인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다음 달 새해 첫 금통위에서 논의할 예정. 미 연준 등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까지 감안한 정교한 대응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. 네, 앞으로의 통화정책 흐름,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. 김 기자, 지금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하는 부분일 텐데 지금 오늘 힌트가 될 만한 발언이 하나 나왔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총재는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은 이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이 시장 예상치인 3.5%보다 최종 금리 수준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열어둔 모습인데요. 다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.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 변화가 있다면 1월 금통위에서 세부적으로 밝히겠다라면서 좀 매듭을 지었는데요. 그만큼 시장 변화에 맞춰서 긴밀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창용 총재가 지금 시장 상황이 변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 상황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? 일단 크게 보면 좀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,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, 또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 진입 여부가 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입니다.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최종금리 전망치인 연 3.5에서 3.75%를 크게 변화시킬 정도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. 물론 연준이 이번 12월 FOMC에서 내년 말 최종금리 수준을 4.6에서 5.1%로 상향 조정하기는 했는데요. 네. 이 부분은 이미 지난 11월 초에,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11월 금통위가 열리기 전이었죠. 이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미 시장에 힌트를 준 바 있습니다. 그러니까 11월 금통위에서 이 금통위원들이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때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의견이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역시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는 이 두 번째 요인이 물가가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앞서 이 전민정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은행은 내년에 물가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이면서 점점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물가 장기적인 목표치, 즉 2%를 웃도는 이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다만 물가 오름세가 얼마나 빨리 둔화될 것이냐 이 속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라고 좀 진단을 했는데요. 네. 자료 화면으로 이 물가
물가 예측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한 치 앞을 좀 명확히 내다보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. 또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상쇄되기도 하고 좀 복합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또 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금리의 추가 인상폭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이 인상 기조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. 그래서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보통 경기가 침체되면 이것도 또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됐는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, 한국은행은? 이 총재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.7%로 전망을 했는데 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경계선 상에 있다라고 좀 답했습니다. 네. 1%대 경제 성장률 좀 자료화면에 보시면 2000년대에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.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실 이미 각종 지표로도 또 확인이 되고 있죠. 예. 올해 3월부터 무역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 카드 사용액이나 백화점 매출액 등 이 내수 지표 역시 가라앉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총재는요, 이 경기 침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통화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섣불리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좀 명확히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. 이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률이 중장기적인 목표치인 이 2%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그때부터 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가 둔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령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춘다 하더라도 실제 인하로 돌아서기까지는 내년 말이나 그 이후 내후년 정도나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네, 사실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침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1.7%면은 침체까지는 아닌데 문제는 1.7%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이겠죠. 예, 그리고 또 경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이 되는 건 가계와 기업들 이자 부담입니다. 상당하겠죠. 네, 맞습니다. 일단 가계부터 보면요.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기간 이 차주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만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이 평균 180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거는 평균치에 불과하고요.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만 하더라도 금리가 3%대에서 6%대로 2배 이상 오른 차주들이 상당합니다. 이 만약에 30년 만기로 5억 원을 대출받은 차주다라고 한다면 한 달 원리금만 21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이미 90만 원 가량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요. 당장 다음 달에 0.25 혹은 0.5%포인트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어 있잖아요. 예.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은행권에서도 사실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에 차주들의 부담은 여기에서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. 지금 가계 부담도 그렇지만 기업들은 어떻습니까?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에 취약한 이 중소기업들의 흑자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국내 중소기업의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3.9%를 기록했지만 대출 이자 비용은 같은 기간 20%를 넘어서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사실 신용도에 따라 무보증 대출이 주로 이뤄지다 보니까 금리 부담이 가계에 비해서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. 실제로 은행권에서 취급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를 좀 살펴보면 이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3%포인트 이상 금리가 올랐습니다. 네.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이 되긴 했지만 내년 9월에 또 만료를 앞두고 있죠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나 또 세제 지원과 같은 각종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.